국민연금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인지, 자, 그렇다면 어떤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들였을까요? 지난해 국내 증시 부진에 한몫했던 국민연금. 지난 3분기엔 삼성전자 지분을 1%포인트 줄이면서 시장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주말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 탑5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 중 한 분께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리스트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때마침 국민연금의 지난 4분기 매매 현황이 공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이 4분기에 신규 매수한 종목은 무엇인지, 또한 국민연금의 추정 매수 단가를 구한 다음에 아시다시피 4분기에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보다 현재 주가가 싼 주식, 즉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국민연금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공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도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분 공시를 통해서 지분 보유 현황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지분 공시가 주식 등 대량 보유 소유 상황 보고서입니다. 자, 일단 투자자를 단순 투자 목적의 전문 투자자 그리고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 두 가지 주체로 나뉘고요. 지분 공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그 다음에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최초 그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를 하면은 공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변동 보고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보유를 한 다음에 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이상 변동을 하면은 변동 공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규 보고 같은 경우에는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동 보고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자 목적의 전문 투자자, 이 많은 운용사들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변동 보고는 한 달치를 몰아서 그 다음 달 10일 안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나 변동 보고나 한 분기치를 몰아서 그 다음 분기가 시작하고 나서 10일 안에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분기 국민연금이 매매한 종목에 대한 현황, 이게 1월 10일 안에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5일날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잠깐 짬을 내서 어떻게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는지 공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공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여기 공시 서류 검색, 공시 통합 검색으로 접근을 하시면 여기 제출 인명에다가 국민연금공단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자, 보시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공시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환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이 특정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를 하면은 주요 주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내는 공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5% 이상 보유를 한 다음에 나오는 공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입니다. 자, TY홀딩스 열어보면 메인 화면에 여기 지분 변동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직전 보고서에는 13.21% 정도 지분을 보유를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6.28%로 축소를 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의무 발생이라고 해서 12월 24일, 자,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자, 이때 바로 이렇게 지분을 줄였다. 최종적으로. 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많은 종목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서 어떤 종목을 늘리고 어떤 종목의 지분을 줄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4분기 지분을 1%포인트 이상 늘린 종목, 섹터별로 분류한 현황입니다. 자, 일단 총 108개 종목의 지분을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 46개 정도는 지분을 확대를 했고요. 62개는 축소를 했습니다. 확실히 좀 지분을 줄인 종목이 많았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포인트 이상 국민연금이 지분 늘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종목이 많았느냐? 반도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과 바이오 섹터,
반면에 1%포인트 이상 지분을 줄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많았고요. 전자기기와 장비 섹터가 많았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많이 늘리기도 했지만 더 많이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스위칭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딱 하나 이 섹터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선호하는 분야는 무엇이냐면 바로 반도체구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이상 지분을 늘린 종목이 많았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들였을까요? 이수페타시스부터 신테까지 총 6개 종목에 지분을 늘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유진테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입니다. 유진테크만 유일하게 반도체 전공정에서 이 증착 장비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보시면 반도체 PCB 패키지에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해성DS, 대덕전자, 심텍 이 3개 기업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난 4분기에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을 많이 늘렸는데 그 중에서 후공정 쪽, 자, 이쪽에다가 비중을 확 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방송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후공정이 왜 좋은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전공정에서 미세화 공정이 한계에 봉착을 하자 상대적으로 이 후공정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데 국내 기업에서 수혜를 볼 그런 기업들은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많다.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한 종목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보다 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4분기 신규 보유한 종목 중에서 추정 매수가보다 낮은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대신증권부터 SK, IE 테크놀로지까지 총 5개 기업입니다. 4분기에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한 기업이 12개밖에 안 됩니다. 5% 이상 말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 2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국민연금의 추정 매수 단가보다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 국민연금의 추정 매수 단가는 어떻게 구했느냐? 지난 4분기 연기금의 순매수 금액 여기에다가 연기금의 순매수 수량을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연기금과 국민연금은 완벽히 똑같은 주체는 아닙니다. 연기금 안에 국민연금, 행정공제, 우정사업본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이 가장 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추정 매수 단가를 국민연금의 추정 매수 단가로 간주를 하고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가총액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10일 기준 주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추정 매수 단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추정 매수 단가 대비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생소한 기업 중심으로 몇 개 살펴보면 먼저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핫스탬핑 공법을 활용을 해서 차체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이 글로벌 1위 전기차 기업이죠. 바로 테슬라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았는데 점점 이 테슬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51%예요. 나머지 49%는 현대기아차입니다. 근데 2021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비중이 60%를 넘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이 판매량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규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 그리고 상하이 공장 이쪽에다 납품을 하는데 이쪽 가동률이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2020년 말에 상장을 했어요. 명신산업이. 근데 상장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6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현재 한 2만 7, 8천 원에 불과를 해요. 그래서 혹시 이 기업은 무슨 리스크가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없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초저온 보냉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LNG 선박에 쓰입니다. LNG가 가스잖아요. 이 LNG를 가스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액화를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저온 마이너스 162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액화시킨 다음에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저온을 유지를 시키는 그러한 소재를 한국카본이 만든다. 아시다시피 2021년 국내 조선사들이 전 세계 LNG선 발주 물량의 90%를
다 따내버렸습니다. 수주를. 자, 그런 차원에서 한국카본의 수주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국카본 하면 또 비슷한 기업이 있죠. 동성화인텍. 그 기업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설계, 감리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뭐 CM, PM 사업자라고 말을 하는데, 자, 아파트를 짓는다면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있고요.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뭐 부지 선정, 그 다음에 뭐 분양, 시공사 선정, 자, 그런 것들을 하는 주체고요. 시공사는 말 맞따라 건설사죠. 그냥 아파트를 짓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시행사가 오도한 대로 과연 잘 짓는지, 자, 그런 것들을 감리하는 업체가 바로 한미글로벌이다. 아시다시피 이 건설주들이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 사이클이 다시금 오고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일단은 이 주택 공급 정책은 활발하게 펼칠 예정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 자회사가 있어요. 오텍이라고. 미국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릭스도 있는데요. 리보핵산 간섭 RNAi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간섭을 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B형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등 간질환 치료제를 연구 및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지난해 10월에 중화권으로부터 77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도 실시하기도 했어요. 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여를 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수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12월 들어서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잠깐 좀 올랐거든요. 근데 다시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SKI 테크놀로지. 자, 두 기업은 2차전지 소재 기업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동박을 만들고 OLED 소재 등 좀 다양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차전지 소재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유망하다고 평가되는 분야가 동박이더라고요.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부족 현상이 2025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LG 에너지 솔루션향 동박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자, 조만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과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4분기에 어떤 섹터를 주로 매수를 했으며 그 다음에 신규 보유한 종목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국민연금이 매수했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4분기 매매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거나 5% 이상 신규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상한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내가 그 아이디어에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직접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쪼록 시장이 좀 불안한데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